반갑습니다. 주민공청회 사회를 맡은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계장 권영수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사상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과 외부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상구 모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공청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활성화 계획안 발표, 전문가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및 답변, 폐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상구 모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국가 제창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무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건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재명 사상구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태환 사상구 의회 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혜정 사상구 의회 예산결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춘희 사상구 의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병윤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도헌 경성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호 장재원 의원님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기용 행정지원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순환 복지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보윤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명아 주식회사 나우 컨설턴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건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를 기원하면서 모라동 발전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양재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신혜정 의원님, 윤태한 전 부회장님, 정춘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마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사상구 모라동 모라전통시장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모라전통시장 일원의 침체된 마을이 활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용역사 주식회사 나우 컨설턴트 지명하 대표님의 모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바쁜 시즌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발표드린 점 양해 바라면서 모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 개요, 대상지 분석, 활성화 계획안, 거버넌스, 추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모라 전통시장 일원 10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될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사상 공업지역과 사상로, 관문대로로 둘러싸인 도심 속 고립지역이지만 도시철도 2호선과 사상로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부산 벤처타워, 모라역 오피스텔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입니다. 모라동은 직물공장 사상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성장하였으나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과 산업의 변화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근로자들과 모라 1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건축, 인허가 등의 제한이 있는 개발의 제약으로 쇠퇴하였습니다. 모라동의 주요 쇠퇴 양상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 인지도 없는 시장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침체, 물리적 환경 열악,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유형의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 그리고 모라 전통시장의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대상지 주변에서 부산 벤처타워, 모라역 오피스텔, 행복주택 건설 등의 사업 진행,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부지 확보 등 모라동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높은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재생대학,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라동은 2015년부터 총 5번의 재생대학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생대학에서 주로 나온 문제점은 다수의 공폐가 산재, 주거환경 열악, 공원과 쉼터의 부족, 주차장 부족, 모라 전통시장 매력 부족 등이 있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 사업들은 공폐가 활용, 먹자, 맛집 골목, 테마거리, 그리고 전통시장 개선 및 안내판의 설치,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모라동의 설문조사는 2019년부터 총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 1, 2차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주거 및 상업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모라 시장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4차 설문조사에서는 모라시장은 음식과 반찬이 특화 사업을 하여야 하며 시장 특화 사업과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대부분 참여를 하겠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주민 상인 그리고 모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라 입동은 사상구에서 다문화 인구가 1위입니다. 그리고 모라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22.5%가 있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결과 다문화 학생들보다는 다문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학습적, 생활적 교육을 시키는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다문화 학생뿐만이 아니라 전체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라동의 세태 양성 및 진단 그리고 지역의 잠재력,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모라동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활력 거점 조성, 모라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 도시재생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비전은 도시재생으로 엮어진 도심 속 건강한 활력을 심는 모라 난다이며 그에 따른 전략은 새로운 인구 유입 및 복합생활 콘텐츠 제공, 모라 전통시장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 개발, 주거 환경 개선 및 마을 소통 활성화로 도출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상도입니다. 3개 전략의 그 목표 아래 8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 건점 조성에는 모란에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진의 주민들은 모라일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거리가 멀고 주민 프로그램의 참여가 미비하고 그리고 영유아시설, 노인시설,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의 생활 SOC가 부족하고 또한 주민 의견 수렴에서는 문화를 즐긴 공간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 그리고 카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세대의 자유로운 복합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복지 앵커 시설을 복합화하는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란의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은 다양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책방, 주민 편의시설 등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각 도입될 시설들을 운영할 계획이며 행복마을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양성된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들이 참여를 하고 홈가드닝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다양한 반려식물을 추천, 인테리어 등을 추진하는 모란의 살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란의 마을 스탬프 투어, 어린이 장터, 마을 공연 등 소소한 문화가 있는 마을 이벤트를 기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회복에는 모라시장 업사이클링, 공존의 창작실 조성, 다가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모라 전통시장은 특색이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배달, 배송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지역 현황과 시장 입구 및 내부 안내판 설치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 및 거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라 시장만의 매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상인들이 주도적인 상권을 회복하고 소비층을 고려한 상권 트렌드 변화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라시장 업사이클링은 침체되어 있는 모라 전통시장 공간을 활용하여 먹거리 레시피를 개발, 생산하는 마을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여 마을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을 하고 노후된 시장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활력 거점은 공존의 창작실에서 기획 제작되는 공동 기획 상품, 시장 꾸러미 상품 등과 시장 공동 구매 직거래 상품 등을 전시, 판매, 배송하는 공간입니다. 모래시장 테마 경관 조성 사업은 시장의 노화된 시설을 개선하며 특색 있는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라시장의 배달을 위한 앱 개발, 마트 트럭 서비스 운영은 부산시 사업과 연계를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라시장 브랜드 개발은 전통시장의 역사와 특색을 살린 공동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고 입구 게이트, 간판, 상품 패키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모라시장만의 특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모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라 전통시장은 상인의 고령화와 음식점, 소매점 위주이며 외부 방문객을 유입시킬 만한 지역 콘텐츠가 없는 지역 현황과 부녀의 밑반찬 장인들과 모라시장의 연계를 통한 사업 발굴, 그리고 상품 개발 및 특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온라인 판매에 참여할 의향이 70% 이상 있다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여서 청소년 인구의 유입 유도 및 모라시장 제품을 활용한 특화 사업 발굴을 기본 방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존의 창작실 조성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 모라시장의 제품을 활용한 먹거리 레시피 개발 및 생산된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외부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존의 창작실은 기 확보된 구유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1층은 방송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온 레시피 및 자체 개발 레시피를 따라 재료를 한 팩에 담아 판매하는 한팩 사업과 모라 전통시장의 반찬을 이용해서 테마가 있는 도시락을 기획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2층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발상력을 높이는 방법, 아이디어 상품 기획 등 상품 개발법과 실행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모라동은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상구 주차장 주급 실태 조사 결과 불법 주차율이 40% 이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역 현황과 또한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필요한 입주 시설이 1위가 공영주차장으로 나오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여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라시장 이용객 모두를 위한 주차 공간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치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층 주거지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라 전통시장 이용객 등 시장과 주민 모두를 위한 주차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다가치 주차장은 어울림 플랫폼 지하 2층에 공용주차장 28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기반 마련 사업은 집수리 지원, 안전 골목 정원 조성, 모라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모래내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운영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모라동은 재개발 지역 지정 및 해제로 노후된 주거지입니다. 따라서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86.7%인 지역 현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노후 건축물 정비를 1위로 주민들이 꼽았으며 장마가 시작이 되면 집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많이 핀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주택의 외부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노후된 외부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정비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한하여 외관 중심의 집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집 내부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어둡고 삭막한 골목길이 매우 많습니다. 가로변 방치된 폐기물들이 많은 이러한 지역 현황과 방치되고 어두운 골목길에 방범 및 쓰레기 무단 투기의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 곳곳에 꽃 화분과 벽화 장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서 골목 정원과 커뮤니티 쉼터로 골목길 안전지대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골목 정원 조성 사업은 골목 정원과 커뮤니티 쉼터 조성을 통해서 보행 명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 및 자연 감시를 통해 안전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담당 입체 녹화를 통한 골목 정원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으로 안전 골목 정원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골목길은 리빙 운영을 통해 골목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참여형 화단 가꾸기, 안심 생활가로 정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2015년부터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였고 주민과 상인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정례가 추진되는 지역의 현황과 주민 활동은 하고 있지만 주민 역량이 낮고 활동이 미비해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모라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은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시재생 단위 사업의 실행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운영 사업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의 운영 범위를 확장하고 의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 계획하고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을 해서 내년 2021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석환 교수님이 주재 아래 도시재생 전문 패널들의 의견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석환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좌장을 맡은 경성대학교 이석환 교수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공청회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주민 여러분들도 좀 오셨고 또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분들께서도 지금 접속해서 유튜브 접속해서 보고 계시고 또 오늘 또 그 위에서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오늘 발표 내용을 보고 이 전문가 두 분의 그 토론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병윤 의원 교수님께서 의견 주십시오. 네. 소리 들립니까?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른 데서도 공청회를 해보니까 유튜브로 유튜브든 줌이든 보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나중에 이렇게 실시간 들어오는 댓글 보니까 그런 걸 넣으려고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어려운 시기고 특히 시장 우리가 지금 여기 계획안에 지금 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든 상황인데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 거다
안 될 거라는 진단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주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거의 재편되어 갈 무렵에 이제 지금 코로나까지 지금 같이 겹친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잊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침체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조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좀 과하게 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장 계획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발표도 들어보니까 뭐 배달이니 어떤 다른 이야기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어떤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 근본적으로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계획안을 보니까 다행히 지금 그림에는 보면은 지금 아케이드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은 요즘은 시장의 어떤 특징을 조금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케이드가 안 돼 있는 시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하는 게 지금 오히려 더 어떤 시장 상황을 조금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림 얼핏 보니까 아케이드가 안 돼 있던데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밖에 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진열대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필요하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 세 사람이라고 앞에 나와 있고 뭐 한 10년 넘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저 오늘 처음 와서 이제 이렇게 이 전체 어떤 마스터 플랜의 내용을 보는데 다 상당히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도 꽤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주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잘 있을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상식선에서 충분히 어떤 예측 가능하고 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제 주로 좀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떤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우리 어떤 도시재생 사업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내고 조정해내고 타협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 어떤 얼마나 충실할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산뜻하게 어떤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아주 그림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거나 뭔가 대단한 비전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런 일환의 어떤 노력으로 재생대학을 지금 몇 번 해 오신 것 같거든요. 아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생대학 하기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의견을 조정하고 아마 하는 그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뭐 아마 올해는 더 힘들겠죠. 더 이제 막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지역민들하고 같이 줌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이미 조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이 있던데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니까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다루는 교육을 잠깐 시키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조작하는 걸 조금 해보고 하니까 또 줌으로 하니까 또 어떤 때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또 줌으로 하니까 참여자가 더 많을 적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을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 시키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힘드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약할 거다. 또 그렇게 좀 미리 단정하시지 말고 또 오프라인에서 어떤 1대1 대면이나 물론 이제 설득하고 이제 찾아가고 하는 어떤 활동가의 어떤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한 어떤 공동체 활성화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그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중에 뭐 이 눈에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하고 아마 또 지역에 기존에 상인회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물론 또 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주축이 돼서 또 이런 시설들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할 어떤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일반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물론 이렇게 인가를 받기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어떤 이익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화가 안 될 좀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충분히 사전에 좀 인지를 하시고 뭐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다문화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시장 관련해서 시장을 특화시킨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모든 시장이 다 대체적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시장을 어떤 특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음식과 반찬으로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렇게 다문화 주변에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다문화 음식 같은 것도 한번, 아직 다문화 음식 특화 시장은 있는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을 좀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주차 관련해서 뭐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주차 관련해서 그 계획을 좀 잘 이렇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공존의 창작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주로 어떤 청년들을 위한, 물론 이제 시장 상인이나 지역 상인들을 위한 어떤, 물론 이제 이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공존이죠. 말 그대로 뭐 어떤 지역 상인들이나 아니면 또 외부에서 오는 청년 조직이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조직일 수 있겠죠. 뭐 공존을 위한 창작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서면 시장도 그랬고 국제 시장도 그랬고 여러 군데서 외부의 어떤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뭐 좀 혜택을 주면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뭐 하면서 공간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내용 중에서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무난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존의 창작 조성 이 부분에 어떤 내용적으로 이제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기가 하긴 이제 다른 사례에서 보면은 참 힘들지 않겠느냐,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뭐 오히려 다문화 관련해서 조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한번 조금 더 높여서 프로그램 속으로 이렇게 좀 한번 흡수를 해보는 거는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권도은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성대학교 도시재생학과의 권도원이라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업 계획을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그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신 이 사업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일반 근린형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근린형은 이제 총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총 200억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20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그 동네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을 보면 이제 내년 공모 신청하시기 전에 이제 점점 이제 다듬어 가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금 우리 동네 같이 조그마한 골목 상권하고 쇠퇴에 있는 주거지가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주택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특히 이제 주거 환경 중에도 노후된 주택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의 효과를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들을 좀 세부 사업들을 다듬으실 때 민간 투자를 특히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조금 주안을 더 가지고 사업 유형들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이게 사업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행정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입니다. 사업 추진 의지. 이제 그걸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의 전담 부서의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마을의 주민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어 있는지를 아주 이제 높은 배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사상구에서 오랜 시간 조금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사업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놓쳐서 사업에 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공모 전에 제반 행정 절차들을 조금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아까 신병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국비 재원을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이 보통 5개에서 10개, 많게는 10개 이상도 있습니다.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사업들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유형마다. 그래서 그걸 따르다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면 사실은 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었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공업 지역이 많은 도시, 회색 도시라는 특성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부산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가지고 사상군을 발전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내 마을 전에 사실은 작년에 괴내마을, 개법동의 괴내마을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 컨셉이 그 회색 도시 사상, 그러니까 회색 도시에서 생태 문화 마을로 좀 변화하는 그런 것을 컨셉으로 해서 이제 사상만의 이제 컨셉을 하나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았던 사상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조금 다시 청년들이 좀 오고 싶은 동네, 청년들이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이런 것으로 조금 컨셉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청년몰을 만들어주고 청년들을 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거 가지고는 사업에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단순한 이제 식품업, 뭐 음식, 요리업 관련된 것에 이제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발굴 또는 육성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청년이라는 것을 조금 중요한 컨셉으로 가지고 세부 사업들을 조금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주요한 거점 공간들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공간들이 생겨나면 그 공간들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때까지 저희들의 경험은 보통 행정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거점 공간은 만들었는데 운영 관리비가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상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비가 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평가 받을 때도 평가위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주민분들, 기존의 주민 조직들이 역량이 강화가 되어서 뭐 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을기업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새로 생긴 공간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 중에 하나가 청년 조직을 그 기존의 주민분들 조직하고 엮어주는 거예요. 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그 청년분들이 그냥 청년이 아니고 어떤 컨셉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모래내 마을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그걸 고민하면 사실 늦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실체가 있는 청년 조직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사업 계획에서 짧게 말씀하셨지만 행복주택이 지금 LH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들이 일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이 일부 생기는 거고 새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거점 공간들,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그 문화 공간을 활용하고 어떤 그 동네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조직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떤 우리만의 컨셉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도 조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병윤 그 교수님께서는 이게 소비 행태가 앞으로 이제 변할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좀 잘 계획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포함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성격과 기존 상인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존의 창작실 같은 경우도 실제 콘텐츠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 작동하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에 잘 검토해서 담아달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건돈 교수께서는 이게 마중물 사업 우리가 200억의 마중물 사업만 가지고는 이 지역을 활성화는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 사업 추진 의지가 이런 우리가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가 이거 가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의 역량과 의지와 진정성, 다음에 그 행정에 준비되어 있는가 행정이 그리고 사무이체가 되는가 뭐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구의회도 있을 거고 이게 똘똘 뭉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이게 사자협의체 뭐 행정 상민 다음에 구의회 다음에 전문가 이게 서로 소통 시스템이 잘 돼서 제대로 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사업들 중에 좀 전국 사업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모라 이쪽만의 특화된 이쪽의 장소성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저 주민분들도 오시고 또 실시간 댓글로도 몇 군데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이제 활성화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 열심히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뭐 실시간 댓글도 올라와 있네요. 주민분들 의견하고 구의회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 내지는 의견을 듣고요.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들은 답변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질문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써서 이런 어떤 의견들을 써서 주시면 그것들을 나중에 계획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을 들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소속이나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좀 마이크를.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모라동의 뉴딜 사업 추진위원장 조홍래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라동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대건 청장님과 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석환 교수님하고 한 6, 7개월째 한 달에 한 2~3번씩 역량 강화 모임도 하고 다양한 대책, 대안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모라가 2000년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때 부산에서 거의 첫 선발 주자로 모라가 이제 도시정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재개발 50% 주민 동의를 받았을 때 대우, LG, 롯데 세 개가 경합이 되어 가지고 대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우가 주민 동의 83%까지 받고는 2013년도에 사업성이 없다고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 생각은 그것마저도 지금 좀 터부시하는 것 같고 아무튼 모라 초등학교 앞에 그 LH 행복주택 같은 그런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더라고요. 그런 게 우선 돼야만이 그 다음에 아까 시장 어떻게 다문화 가정 밑반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안 되겠나 싶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이 좀 심도 있는 고민 또 청장 오늘 와 계시는데 좀 많은 업무적인 협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아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네, 마이크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행복주택이 약 한 93세대 정도고 이제 지부 청사가 LH 청사가 서부 청사가 이제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중물이고 그 연계 사업이고 LH가 같이 참여하는 우리 200억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더 추가 사업이고요. 추가 사업이고 여기 소규모로 이제 민간이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고 또 주민분들끼리 할 수 있는 자율택 정비 사업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가능성에 있는 것들은 아마 지금 그 사상구에서도 좀 계속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마 자율택 정비 사업 것들은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의견 네. 예, 안녕하십니까. 모라 전통시장 상인회장 남기정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모라 우리 시장 상인들은 한 마음으로 이 참 추진에 큰 기대를 하면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참여하면서 교수님 말씀에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 이걸 안을 보고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또 얻게 됐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지금 이 순간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고 거의 다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사업을 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이제 또 살만나는 우리 인근에 오시면은 좀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사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시장을 살 수 있는 외부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큰 기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한번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계획 사업 내용들은 지금 외부인을 유입할 수 우리가 원래 이제 여기 사업 내용들이 마중물로서 어떻게든 소비 창출하고 이제 집객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사업 계획 내용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 내용 전체를
제가 이제 이 공청회에서 이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 회장님,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만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또 아까 네. 반갑습니다. 사상구청 행정경국장 남교입니다. 우리 모라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어떤 다양한 사업 구상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젊은층, 어떤 이런 젊은층 인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부터 우리 건돈 우리 패널 교수님께도 말씀하시지만은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층 인구가 필요한데 과연 그 젊은층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토론회인데 제가 계획 수립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이라는 부분이 청년층이 들어오게 한 청년층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상인과 주민분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쉽게 하면 접착제 역할을 하고 그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들이 뭔가를 하는 주축이 되면서 주민과 상인이 되게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부산에 다양한 젊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의 청년 네트워크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참여한 청년들이 단순히 이 지역을 자기의 징검다리 수단으로 이 지역을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의 진짜 주민화가 돼서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자기들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답안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는 거고, 아마 이거 계획에 그렇게 담으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질문이 아마 이 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다 이렇게 지금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루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기관에서 청년 스타트업 여기에 다 거의 올인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청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청년들이 이 시장이라는 이 공간에 메리트가 없으면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이 여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목적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이 시장 공간이 필요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PT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계획이니까 뭘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구성 중에 옆에 이제 주민 이렇게 인터뷰 주민 이제 의견 수렴 같은 걸 이렇게 조금씩 넣어놓은 게 좀 눈에 좀 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존의 창작실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청년을 어떻게 공방 어떻게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말로 선언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지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느 청년 단체와 접촉을 해봤는지, 어느 청년 단체가 어떤 의사를 보였는지,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하면은 청년이 들어오겠다고 한 조직이 이름이 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지금 제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도 청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그 마을로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마을로 불러들이는 데는 그 전에 상당한 오랜 기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기도 하고, 또 한 팀만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적어도 10팀 이상이 동시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서 그 네트워킹 된 그 힘으로 이렇게 이곳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한 팀, 두 팀 들어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몇 팀 이상의 어떤 이 네트워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계획을 짜면서 어떤 팀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뭘 추구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그 멤버의 이름이 직시가 돼야만이 그 우리가 지금 그 이 PT에 이제 내용이 힘이 실릴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그 공존의 창작실 조성하고 그 다음에 모라시장 업사이클링하고 그 다음에 어울림 플랫폼 조성하는 거, 이게 크게 지금 우리가 이 크게 세 가지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민 협의회를 지금 우리가 주민대학을 하더라도 아마 이 세 개 분과로 나눠서 각 거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각 분과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과별로 이렇게 뭐 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은 또 한 번씩 또 전체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조금 더 강조해서, 제가 만약에 심사를 어떻게 가서 이걸 평가하는 입장이 된다 이러면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제가 짐작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대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희망을 여기에 담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희망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 구체적인 사례를 좀 넣어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되어 왔구나, 실현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평가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체와 노력의 과정, 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실제 달성될 수 있도록 어떤 실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관련 조직, 관련 개인이나 조직이 어떻게 참여했고 앞으로 어떻게 참여할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계획에 나중에 그런 과정들이 있고 담길 거라고 보고요. 구위에서도 좀 오신 것 같은데 좀 위에서도 좀 질문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상구의 양재명 의원입니다. 저는 모라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의 군용공청회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대건 청년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우리 모라시장의 이 활성화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라 3동이나 또 신모라에 인구가 약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런 인구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물건을 좀 이렇게 사고 또 사람이 또 와서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새는 이제 이 차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모두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특히 이 모라시장의 이 브랜드를 꼭 이렇게 하나 살려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이제 모라 쪽 전통시장과 그쪽 주민분들은 아마 신모라 쪽에서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저도 현장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혹시 한두 분 더? 예. 예, 반갑습니다. 모라 전통시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원입니다. 저는 모라 전통시장에 지금 일을 하면서 우리 모라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있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모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교 학생이 46명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라 일동으로 안 오면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뛰다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은 뭔가 그 사람들이 발걸음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제가 생각나 우리 아까 앞서 우리 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은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게 돼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 놓고 또 초등학교도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고 모라 전통시장에 또 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토론회인데 그 질문들이 아마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상인회 부회장님이시죠. 여기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사실은 계획 속에 담겨져 있고 다만 이제 요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아직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이 답을 내놔라도 하지만 같이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 저번에 같이 몇 개월간 만나셨잖아요. 만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올 건가를 같이 고민하고 그거를 계획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획 수립에 그게 담겨져야 돼요. 전문가가 그냥 답을 준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인 주민과 상인분들이 같이 이런 고민을 참여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여기가 젊은이들이 오려면 우선 마중물 사업으로는 이런 걸 해서 오게 할 거고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논의 속에서 그렇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다.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이 답안지를 찾아내는 과정들을 계획에 담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오늘 그 답을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같이 좀 찾아가서 같이 논의하고 우리 주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좀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또 구청에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예, 반갑습니다. 계획감사실장 황부입니다. 예,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고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때 중간 부회 때도 아마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장소가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라에 보면 다문화 가족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문화 가족을 좀 이용해서 세계 각국 이렇게 음식 박람회라든지 그런 이제 음식 축제를 하면 주 1회가 너무 하다면 월 2회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좀 기획적인 그래가지고 그걸 널리 홍보해서 그때는 아마 이렇게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와가지고 세계 각국 음식을 즐긴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런 세계 각국 음식 젊은이들이 이게 와서 예약을 끌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광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그런 예약하든지 그런 조리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총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좀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그걸 모라 전통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또 모라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하는 이렇게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 정말로 이렇게 청년에게 막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해봤자 오지 않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저기 가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멋진
좀 그런 하나의 임팩트 있는 그 구체적인 사업을 한 개 담아가지고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모라 전통시장하고 같이 연결을 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그 마을이 자연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좀 장사가 잘 되고 거기서 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는 검토가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거기에 대한 답 비슷하게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부산에서 생태도시 이렇게 하면은 저는 강서구가 아니라 사상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어진 조건의 어떤 자연 조건은 생태적으로 강서구가 훨씬 깨끗하고 좋은 환경일 수는 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은 어떤 공업 지역에서 어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어떤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어떤 생태 지향적으로 어떤 나아가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강서구보다는 오히려 사상이 이런 전 과정에서 우리 구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 구로가 어떤 디지털 어떤 그 메카로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 안 좋은 걸 어떤 역으로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자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오히려 이제 외부에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저희 여기 사상에서는 오히려 생태 관련해서 어떤 큰 대주제를 보면 생태 관련해서 어떤 그렇게 테마로 삼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은 지금 논리를 우리 항보 그 감사관실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 이렇게 다문화 밀집 지역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좀 못 사는 지역이나 하는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오히려 그걸 자원으로 삼아서 오히려 다른 이제 그걸 어떤 축제로 승화시키던 아니면은 뭐 제가 아는 또 다른 지금 구역에서는 다문화라는 표현도 안 써요. 이제는 국제 문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국제 어떤 문화의 어떤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이제 노력들을 아까 이석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뭐 지금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답을 같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답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제안하신 거는 저는 충분히 그 의미 있는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이 논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장님께서는 워낙 도시재생도 경험하셨고 이해의 폭이 넓으셔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있고 아마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서는 질문은 없었고요. 그냥 이 사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들 표현들이 좀 실시간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계시면 한 분 계신가요? 혹시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신 한 분 정도 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리면 여기는 주민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구의회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자가 똘똘 뭉치고 하나의 소통 시스템이 각각 역할들이 잘 돼야 되고 주민분들은 이 계획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고 사업 과정에도 참여하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는 거를 좀 같이 우리가 공유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의에서도 도시행 사업이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게 매칭 사업이니까 이게 거점 같은 것들 부지를 공공이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무조건 100% 확보되지 않은 거는 경쟁에서 좀 떨어진다. 전국 경쟁에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좀 이해와 협조가 아마 필요할 것 같고 행정에서는 저 사전에 절차 이행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4개의 중요한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가면서 계획 수립하고 사업 진행에 성공적으로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근 부총장님 끝까지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레네 우리 도시재생 사업 근린생활 사업이죠.
이 부분은 그냥 시설을 재생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이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가 주축이 되지만 제가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가겠지만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이거는 주민 참여 없이는 이루어낼 수가 절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금 수월한 도시재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조직 자체도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가 함께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몇 가지 답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다. 그러면 과연 다문화 가정이 모라 쪽에 많으냐?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삼락동도 많고요. 삼락의 삼덕초등학교인가요? 그냥 35%가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문화 관련돼서 덕포시장에 아케이트 있는 쪽은 주출입구 말고 강변으로 나가는 그곳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거기 가면은 자생적으로 다문화 음식재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거꾸로 일어난 거죠. 공급이 있어서 수요가 일어나는 개념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라시장이 지금 다문화에 오늘 초점이 조금 맞춰졌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구에서도 원래는 행사가 많이 없었지만 우리 세계 음식 축제를 우리가 합니다.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마트에서 했습니다. 이마트 광장 앞에서. 이마트 광장 앞에도 왜 거기에 다른 음식점 외국의 음식 재료들을 파느냐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일날 그 광장에 와서 장도 보고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따라서 공급자가 발생이 됐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라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거꾸로 꼭 우리가 광장에서 보이는 곳에서 행사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럼 우리가 모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구에서 그 축제를 벌려도 된다. 이런 아주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여러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시설을 하게끔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곳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거기 시설을 한다. 과연 그 시설을 했을 때 어느 계층이 특수하게 그냥 전유해버리고 이런 건 도시재생이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꼭 그런 시설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사실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최소화하되 그걸 정말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비나 시비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거저 따오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된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알뜰하게 써야 되고 재생이라는 것은 신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역사와 전통을 같이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이 접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시작 단계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금씩 더 이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을 유입한다. 청년 우리 신명인 교수님이나 이게 자장님이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 실제 좀 뭐 조금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 같지만 본인들이 먹을 게 없으면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석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징검다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많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그냥 한 발돋움하는 단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꼭 청년만이 도시재생을 하고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저는 모라시장을 가보면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여러 차례 이렇게 가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밝아지고 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처음에 제가 취임하고 모라시장 그 골목길을 갔을 때 아이고 이래가 손님 오겠나?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가게도 조금씩 밝아지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가보면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충분히 그 자체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보면 또 새로운 점포들이 한두 군데씩 들어왔습니다. 뭐 찻집, 꽃집, 무슨 달콤한 빵 만드는 집도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완성된다. 그래서 지금 주민역량 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데서 스스로 우리 주민들께서 같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 계획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인구 문제, 아이의 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흐르는 대로 가면서 인구가 줄었을 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무조건 자꾸 낳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놓을 수 없고 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맞춰가는 정책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는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모든 전력 투구를 해서 할 사업이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좀 제가 강조를 드렸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들을 여러 군데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 결과가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해오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이 투입되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준비대가 있어야지만 이제 됩니다. 공모사업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할 때 하고 지금의 현실하고는 그냥 계획서 한 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누가 한 사람의 힘으로 가가지고 우리 좀 돈 좀 주세요. 우리 뭐 성과 좀 내주세요. 이제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준비되지 않는 데다가 사업이 투자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최종 목표가 안 되더라는 거죠. 뭐 그런 차원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자꾸 스터디를 하면서 알차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구청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마을 공동체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작은 거든 뭐든 아이디어를 내시고 같이 가야 된다. 뭐가 내놔라. 주체는 여러분인데 이게 카운셀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길은 안내하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놔야지만이 정말 알차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멋진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욕망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조금 첨언하자면 모라부터 해서 우리 사상 많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색빛 도시라는 이야기도 제 입으로도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솔직히 않습니다. 많이 밝아지고 있고 차근차근하게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주시길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도현 교수님은 흔쾌히 또 무보스로 또 이 역할을 또 해주셔서 어려운 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명윤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상구 모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